그녀의 이름은 단호. 그녀는 지금 바닷속에서 진주를 채집하는 중입니다. 때는 당나라 시기 양주 최씨 가문은 이곳에 진주각을 세우고 채집장을 만들어 진주를 황제에게 진상을 했는데 그들은 잡아들인 사람들을 진주노에 준호라 부르며 진주를 채집하게 했고 단호 역시 이곳의 준호였습니다. 现在不好好练习，必死无疑。 팔랑자라 불리는 이 여자는 잡아들인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잠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为猪场采珠是尔等荣幸。 준호들이 채집해온 진주를 팔랑자가 확인하고 있는데 이곳의 총관리인인 최정이 등장합니다. 是可有人愿去断望池？ 단망지는 진주가 많은 곳이었지만 파도가 거세고 암초가 가득한 위험한 곳이라 열의 9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의 진주는 모두 황제에게 올릴 진상품이었는데 최정은 이를 빼돌려서 사리사욕을 취했고 5치가 넘는 진주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준호들을 단망지로 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海的寸物以上可得放动文书。 단호는 지옥 같은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모두가 두려워하는 단망지로 뛰어들 결심을 합니다. 진주 채집장으로 향하고 있는 이 배에는 거상들이 타고 있었고 한참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我们昔日收买假货，割舌看守。 서역 상인에게 가짜 옥을 팔려고 했던 사기꾼의 혀가 잘리려 할 때 慢着，按照大唐律就杖80，你们怎可如此草菅人命？ 딱 봐도 힘얼건 얼굴에 백면 서생처럼 보이는 장진현이라는 이 서생은 사기꾼을 살려달라 청했고 在商言商，有钱就行。 그는 바로 서역 상인의 윗사람이자 이 배의 주인인 연자경입니다. 연자경과 서생이 사기꾼의 목숨을 두고 거래를 하고 있을 때 저 멀리 작은 쪽배에서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没事吧？我死，这里太危险了。 큰 배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호는 단망지의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커다란 조개를 발견한 그녀는 진주를 채집했는데 그녀의 진주를 보고는 다른 준호들이 빼앗으려 달려듭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녀는 저 세상 문턱에서 겨우 돌아왔지만 진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这颗最大珠是我采的。说什么？ 노예 해방 문서를 얻지는 못했지만 팔랑자의 제의로 단호는 진주를 판매하는 일종의 영업사원인 진주 아가씨로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배에서 내린 연자경 일행은 진주를 사기 위해 최정을 만나는 중이었는데요. 幸会幸会，在下崔定。鄙人姓燕，我观燕郎似乎有些面善。 그러면서 최정은 진주가게 이전 주인도 연씨였는데 전 가족이 몰살당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진주 아가씨가 되어 단장을 마친 그녀는 장진현과 마주치게 됩니다. 这个不错啊！多谢郎君。 최정은 단호가 채집했던 5치 이상의 진주를 700만 전 이상에 판매하면 노예 해방 문서를 내준다고 했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자 목표인 단호는 최선을 다해 춤을 추었고 진주에 피 한 방울을 떨구더니 砗磲珠倾斜。 장진현이 단호를 눈여겨보는 것을 보더니 연자경은 长郎君如此阔爽，我帮你帮帮那个小雏妓。 연자경은 피를 머금은 자개주에 대한 썰을 풀더니 我燕某燕出价600万。 600万，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있는데 단호는 오히려 区区600万，我这颗稀世奇珍，教人类。 장진현은 판매 가격이 700만 전이 넘어야 단호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此珠如此珍贵，700万钱。谢郎君。 단호가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자 장진현은 可否带我在这合浦？ 두 사람은 따로 나왔고 바깥 세상을 모르는 호기심 가득 찬 단호는 질문을 쏟아냅니다. 你从何处来啊？长安。长安什么样子啊？ 장진현은 소원을 적어 나무에 걸어두는 장안의 풍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단호는 자유라는 글자를 적습니다. 你先欺负我，然后我帮你放上去。 장진현은 그녀의 소원을 나무에 걸어주었고 짧은 외출을 마친 단호는 돌아갑니다. 늦은 밤 최정을 찾아간 연자경은 속히 진주 거래를 하자고 하는데요. 최정이 이유를 묻자 연자경은 장진현의 정체가 아무래도 조정의 사람 같다고 합니다. 연자경은 자신에게 진주각의 모든 진주를 헐값에 팔라고 했고 최 총관이 발끈하자 现在除了我，还有谁敢要你的珍珠啊？ 그의 말처럼 진상해야 할 진주를 사사로이 파는 것은 죽을 죄에 해당했기에 최정은 하는 수 없이 모든 진주를 금 한 상자에 연자경에게 넘깁니다. 자유의 몸이 될 것을 꿈꾸고 있는 단호였지만 최정은 그녀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관리에 수청을 들게 합니다. 草木啊！
贱奴！ 단호가 반항하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남자는 단호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팔랑자에게 그는 给我杀了这个贱奴！ 하지만 그녀의 단검이 박힌 곳은 단호가 아니라 그 남자의 목이었습니다. 快，跟我走。 단호가 영문을 모르고 팔랑자를 따라가고 있을 때 팔랑자를 찾고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找到了吗？找到了，收藏的管事八娘。把账本拿回来，把人也带回来。 그리고 나서 연자경은 냉혹한 표정으로 부하들과 함께 불화살을 진주각으로 날립니다. 단호를 쫓는 사람들과 불을 피하는 사람들로 진주각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为什么要救我？我是你阿娘。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대했던 팔랑자가 자신의 어머니라니 단호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단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임을 어쩔 수 없이 숨겼다는 팔랑자는 그녀를 탈출시킬 기회를 기다려왔다고 하며 서역으로 가라고 합니다. 这是你阿爷留下的，孩子记住了，到西域去找他。小虾米，阿紫，快！ 팔랑자는 있는 힘을 다해 두 사람이 탄 배를 밀었고 쫓아온 사람들을 막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녀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기억. 我有身孕，先回河浦，一定照顾好我们的孩子。 사실 팔랑자는 진주각의 원래 주인이었던 연씨 가문의 낭자였는데 시집을 갔던 그녀는 변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뱃속의 단호와 함께 진주각으로 돌아왔으나 全家的人都死，只有周长已经幸存。 그녀는 숨어서 단호를 낳았고 그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은 팔랑자로 살아가며 단호를 탈출시킬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당도한 최정은 단호를 놓쳤으나 바닥에 피진주를 발견합니다. 최정은 진주각으로 돌아갔으나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챕니다. 这佛不是这么放的，是有人提前布局啊！长错了。账册恐怕 한편 화재 때 급히 떠난 장진현은 누군가가 진주각에 장부를 두고 갔다는 부하의 보고를 받습니다. 这本账册猪场的采珠数量，但与供猪数量相差巨大。 이때 장진현의 눈에 큰 배에 부딪히는 쪽배가 보였고 장진현은 快救人！ 장진현의 배로 구출된 단호는 어머니에 대한 꿈을 꾸며 깨어납니다. 是你阿爷留下的，到西域去找他。 최정은 진주를 팔아 연자경에게 받은 금이 가짜인 것을 알게 되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어 상전인 최씨 가문에서 사실을 알기 전에 숨겨놓은 보물을 가지고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多谢张郎君，有救为此。 단호는 장진현에게 준호로 생활할 때의 고통에 대해 알려주었고 그가 시인이라는 것을 알자 可否写一首采珠的诗？ 장진현은 갈 곳이 마땅치 않으면 자신의 곁에 머무르라 했으나 단호는 거절합니다. 但我还有未听之事没有完成。 다음날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단호는 동생과 함께 피진주를 찾고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자 진주각으로 잠입을 했습니다. 崔定跑了，跑了。 단호는 항구로 가서 배에 올라타는 사람들을 주시하였고 마침내 허름한 옷을 입고 짐꾼으로 위장한 최정을 발견합니다. 배가 출발하자 최정은 안심하고 보물을 선실에 숨겨놓은 뒤 갑판으로 나왔는데 그를 맞이한 것은 바로 연자경이었습니다. 그는 최정이 도망칠 것을 알고 자신의 배를 상선으로 위장해 정박해두고 있었고 최정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你身为猪场大总管，却私卖供猪，携款潜逃啊！ 그의 악행을 나열한 후 연자경은 최정 자신도 잊고 있던 본명을 얘기합니다. 应该叫你燕定。你是谁？ 그때 배의 깃발이 양주 연씨의 깃발로 바뀌었고 그제서야 최정은 연자경이 진주각의 원래 주인이자 몰살당한 양주 연씨 가문의 생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에 잠입했던 단호는 동생을 숨겨두고 동정을 살피고자 합니다. 无论外面有什么动静，你都老老实实在这等着。 단호가 갑판에 올라가 보니 연자경은 최정을 추궁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은 최씨 가문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중이었습니다. 杀我阿娘也是听命行事嘛。都是崔氏让我干的， 변명하기에 급급하던 최정은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都是你谋划的。我就要用你的命来祭我燕氏亡魂。 바로 그때 복수의 기회를 뺏길세라 단호가 뛰어들어 최정에게 단검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하들을 멈추게 한 연자경은 일단 상황을 지켜봅니다. 위기에 몰렸던 단호는 이내 기선을 잡고 그를 몽둥이질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몽둥이를 내려놓고 최정의 품에서 빠져나온 피진주를 잡으려 하지만 연자경의 발이 그녀를 짓밟습니다.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피진주를 바라보던 연자경에게
단호는 진주를 돌려달라고 하지만 연자경은 凭什么说是你的？ 这是我娘留给我的。 그녀는 진주를 돌려달라고 절규했지만 그녀에게는 진주가 아닌 재갈이 물립니다. 现在在我手上，那就是我的。 한편 최정은 연자경의 어머니이자 자신이 죽인 대랑아 씨를 언급하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还敢踢我阿娘！ 연자경의 뇌리에는 자신의 눈앞에서 최정에게 죽은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용서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연자경이 최정을 바다에 던져버리려고 하자 그는 자신이 비밀을 알고 있다며 살려달라고 합니다. 你妹妹还活着。 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일말의 가능성에 연자경은 일단 그를 살려두기로 합니다. 정신을 잃고 배전에 묶여있던 단호는 숨겨진 단검으로 밧줄을 풀고 연자경의 방에 잠입을 합니다. 한참을 뒤졌던 단호는 어머니의 유품인 피진주를 찾았지만 바로 들켜버리고 마는데요. 한참을 뛰었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고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내렸건만 이내 그물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다시 연자경의 앞에 끌려오게 되었고 求你了，想要拿回去的话，就得靠你自己的本事了。 다음 날이 되어 다시 연자경을 찾아간 단호. 怎么才能把我的血珠还给我？ 연자경은 자신은 장사꾼이니 가격만 맞으면 줄 수 있다고 하였고 단호는 我可以赎回来。你拿什么赎啊？ 연자경은 300만 전이라는 거금을 제시했고 단호는 이 배의 일원이 되어 일을 하여 갚겠다고 하는데요. 我船上不养闲人， 선택지가 없는 그녀는 연자경에게 사정사정해서 300만 전을 갚으려면 300년은 걸릴 것 같은 잡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찾았으나 피진주를 되찾아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단호는 과연 300만 전을 벌 수 있을까요? 수수께끼 투성인 남자 연자경은 머릿속에서 과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11월 1일 방영을 시작한 따끈따끈한 드라마 주려목막. 예고편이 공개되었을 때부터 관심이 가던 드라마라서 저도 재빨리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주를 캐던 소녀가 우연찮게 복수에 휘말리게 되고 그 속에서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내는 드라마 주려목막. 우선 드라마를 보는데 화면의 색감이 정말 예뻐서 눈이 행복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단호 역의 조로사가 촬영하면서 고생 참 많이 했겠다 싶은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초반에 온갖 고초를 겪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류은영이 연기하는 캐릭터 연자경은 초반에는 속을 알 수 없는 캐릭터인 것 같았는데 점점 그 매력이라는 것이 터지더라고요. 당효천이 연기하는 캐릭터 장진현, 일명 장공자는 단호 한정으로 친절해서 이 남자도 꽤 매력 있습니다. 주려목막은 유쿠가 공들여 만든 대작 드라마인데요. 유쿠는 올해 2024년 흥행 성적이 아주 좋은데 무구운간, 석화지, 소년백마 추춘풍 등등 공개하는 작품 대부분이 호평을 받았는데 주려목막까지 차트 1, 2위에 오르는 흥행 돌풍을 보이고 있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8일 데이터 기준 조로사가 연기한 단호 캐릭터가 1위, 류은영이 연기한 연자경 캐릭터가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드라마 지수는 근소한 차이로 영야성화가 1위, 주려목막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보는 시청자들이야 주려목막, 영야성화 둘 다 볼 수 있으니 좋긴 한데 굳이 좋은 때 다 보내고서 이렇게 막강한 대진운을 만난 출연 배우들은 한편으로는 심란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려목막은 담천음의 소설 곤사노게 전전을 각색해서 만든 드라마로 로맨스와 판타지가 적절히 섞인 고장극입니다. 조로사와 류은영의 장가행 이후 두 번째 만남인데다가 서브남주로 당효천까지 출연한다는 사실에 제작 단계에서부터 주려목막은 늘 화제 연속의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가 아직 한창 방영 중인데다가 국내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작품이라서 드라마의 핵심 스토리보다는 주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현재 중국 현지 플랫폼은 유쿠에서 방영 중이며 국내 저작권은 중화TV에서 확보한 상태입니다.